안녕하세요. 돈셰퍼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에는 착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우리 이정국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정국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가장 좀 많이 받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 쪽입니다. 네. 우리 재무설계 이제 영역 중에 위험설계라고 해서 보험 부분입니다. 네. 그만큼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지만, 네. 또 실제 가입을 또 어떤 식으로 좀 하는지, 효율적으로 가입할지, 네. 또 보험금 청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그런 이 내용을 첫 편에는 원론적인 얘기를 좀 쉽게 말씀해 주시고, 네. 두 번째 편은 사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네. 또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정국 전문가님, 보험 가입 4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4대 원칙을 한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만 있더라도 기본적인 건 대처가 가능하다. 실손보험만 있으면 작은 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원칙은 큰 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병은 암이나 뇌나 심장이나 치매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저의 핵심은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축을 좀 덜 하더라도 좀 신경을 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기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 많은데, 이런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을 잘 드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그때에 연금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장자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위험설계, 보장자산을 준비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력에 대비한 진단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유장애 관련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비, 그 다음에 기타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보험을 시계 방향으로 가입하시는 것들을 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부터 가입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가입 보장자산 준비할 우선순위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걸 또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 네, 소비자분들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가 사망보험금 관련된 부분, 노후를 준비하기는 연금보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상품이 좋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다가는 실손보험이라든지 운전자보험이라든지 태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태아보험을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모든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가장 고객분한테 좋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생명보험에 다닌다고 해서 생명보험에 다 들고,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지인분이 손해보험에 다닌다고 해서 그분한테 다 들고, 절대 보험은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하는데 필수 고려사항,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우리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보험을 가입하는 그런 필수 고려사항은 첫 번째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저렴하냐? 제가 생각하는 보험료의 기준은 첫 번째, 이체되는 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일지라도 유지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보험료를 5만 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100만 원을 내든 다 좋습니다. 제발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 보험이 무슨 보험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었다고 하면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분들은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장 금액은 적정하냐? 저는 또 가족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보험은 좀 안 들더라도 암에 대한 보험은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장기간은 충분하냐? 요즘에 이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60세, 70세, 80세 이런 것들 다 해지하고 100세로 갈아타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제가 신도 아닌데 우리 고객이 몇 살에 어떻게 아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앞으로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할 때 90세라든지 100세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옛날 보험이 100세가 아니라고 해서 그 보험을 해지하고 뭐 이렇게 바꾼다? 저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갱신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입니다. 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싸답니다. 단점은 오른다. 그리고 보장받는 그날까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 비갱신형 보험의 장점은 납입 기간을 납입을 하면 보장 기간까지 보장을 받는다. 보험료 오르지 않고. 단점은 갱신형 보험에 비해서 비싸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갱신이 유리할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갱신이 유리할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마다의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핵심은 이게 갱신인지 아닌지, 내가 왜 갱신을 선택했는지, 나는 왜 비갱신을 선택했는지 이거를 꼭 알고 가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급 제한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필드에서 보험금을 청구를 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면은 막상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고객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장 못 받는 담보들을 가입되는 경우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뇌에 관련된 부분인데, 뇌에 관련된 질병 분류 코드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10개의 질병 분류 코드 중에서 어떠한 질병 코드를 받더라도 우리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좋은 보험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분들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청구했었을 때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이게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꼭 본인의 보험 증권을 보면서 확인하시고, 모르겠으면 주변 전문가분들한테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만 해도 이게 코드가 10가지나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제일 확률이 높은 거는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나오는데, 네. 뇌출혈도 그럼 뇌혈관 질환에 포함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가입하신 분은 뇌졸중이든 뇌출혈이든 뇌혈관이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뇌졸중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관 진단 코드는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 소비자들은 이제 코드는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 받으면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가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써서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2대 질환 중에 또 심장 질환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심장도 동일합니다. 심장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코드는 총 6개의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 코드를 받더라도 우리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는 좋은 보험은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 소비자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에 가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협심증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을 못 받고 이렇게 민원 사례들도 많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제 심장 질환 중에 9%밖에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소비자분들은 허혈성 심장 질환 1%에 네. 해당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도 커버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실 때 그 전문가분들한테 꼭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고 가족력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상이 되나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인을 하시고 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갱신형은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보통 통상적으로 몇 년마다 갱신이 되고 어느 정도 갱신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까? 보험료의 갱신형이 얼마 동안에 갱신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상품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뭐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거고 또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갱신형 상품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갱신 시점이 됐을 때 보험료가 오르는 퍼센테이지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상품의 그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얼마가 오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확실한 건 오른다. 그리고 보장받는 그날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께서 60년생이신데 우리 어머니께서 암보험을 드실 때 비갱신형으로 드시면 너무 비쌉니다. 그런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단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 이렇게 주기가 짧은 거 말고 최소 10년, 20년 이 정도의 갱신은 저는 어르신들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갱신형 보험을 추천한다는 건 저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도 갱신형 보험 가입 시 유의점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둔 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험 보장 자산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보험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료는 뭐 5%, 10%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납입하는 기간이 이체되는 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데 이게 무슨 보장이 되는지는 좀 확인을 해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가족력이 있으면 좀 신경 좀 쓰고 살아라. 세 번째는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조금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을 드셔라. 아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렇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들을 드셔야 됩니다. 네 번째, 보장 기간에 대한 부분은 2009년도 이전의 보험들은 100세가 없습니다. 없는데 60세, 70세, 80세 만기라고 해서 그거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방법은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입하는 보험들은 가급적이면 90세나 100세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뭐가 좋다라고는 저는 뭐 결론을 내리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왜 갱신을 선택했는지, 내가 왜 비갱신을 선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 갱신형은 오른다. 그리고 보장받는 그날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착한 보험 가입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이정국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 이 착한 보험 가입을 한다는 얘기는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소비자께서 하시고 나한테 맞게 이제 설계를 해서 정말 유리하게 효율적으로 가입한다는 게 착한 보험 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정국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